먹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박가순이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박가순이님. 안녕하세요. 네, 뒷면을 좀 알아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에 특히 이제 영양 성분표에서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사실 영양 성분만큼 중요한 게 원재료명. 원재료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박가수님 자주 먹는 컵라면이 어떤 건가요? 저 그 진짬뽕. 진짬뽕 작은 거, 네. 작은 거. 그거 뒷면 원재료명 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안 봤죠. 당연히 안 보죠. 저도 안 봤어요. 컵라면을 그러니까 과자 먹을 땐 봤지만 컵라면 먹을 땐 그래 난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있었던 음식이니까. 네네. 근데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미리 한번 봤거든요. 와, 정말 놀랄 정도로 그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정말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게 첫 번째 놀라고요. 또 하나는 팜유, 뭐 산도 조절제, 뭐 향미 조절, 하여튼 여러 가지 굉장히 화학적인 용어. 오늘 박가수님이 되게 활약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화학 그래요? 용어가 엄청 오늘 많습니다. 약간 컨디션 안 좋은데. 이런 화학 용어 비스코르만 이런 재료들이 정말 많아가지고요. 많이 놀랍기도 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원재료명의 첫 시간으로 우리가 자주 군것질로 자주 즐겨 먹는 가공식품들의 원재료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인트로 열어주시겠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윤식단 제13회 팜유는 과연 무슨 재료일까요? 가공식품의 원재료명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고고싱! 네, 박가수님 다시 좀 뒷면을 살펴볼까요? 네, 그 뒷면에 가장 사실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원재료명이에요. 그래서 네. 고작 과자 하나에 이렇게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깨알 같은 글씨체로.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자주 먹는 군것질에 대표적으로 자주 보이는 원재료명을 좀 알아보고 그 쓰임새와 성격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도 박가수님 좋아하는 군것질 몇 가지 가지고 오셨죠? 가져왔죠. 네, 한번 같이 그 식품의 좀 민낯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때 좋아했던 포카칩과 우리 박가수님이 최애 허니 버터칩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박가수님 이 두 가지 과자 평소에 자주 드시나요? 네, 자주 먹죠. 근데 제가 최근에 원래 과자를 좀 안 먹다가 네. 교정을 해가지고 안 먹다가 한번 교정이 아주 내가 볼 때 좋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가공식품을 안 먹게 돼. 진짜 안 먹어요. 네. 저 정말 안 먹고. 근데 최근에 한번 허니버터칩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도전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살짝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그걸 또 먹겠다고. 먹겠다고. 근데 양이 줄여가지고 몇 개 못 집어 먹었지만 여튼 최근에 먹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한때 진짜 좋아했던 게 포카칩이에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꿈을 꾼 게 뭐냐면 그 찬장문을 열면 포카칩이 쏟아지고 문을 열면 데미소다 레몬맛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맞아요. 그 두 개를 먹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그 포카칩 오리지널 양파만 맞고 저는 오리지널. 근데 여러 가지 있잖아. 막 프링글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왜 포카칩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포카칩이 입에 들어가기도 딱 좋고 또 포테토칩 너무 커. 포카칩은 입에 들어가기 딱 좋고 그 다음에 그 짭조름의 그 소금 양이 제가 딱 만족한 양이에요. 네. 딱 맞네. 프링글스는 너무 짜다는 느낌도 들고. 맞아요. 네, 그리고 포카칩 더 감자다움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 와중에 또 약간 네. 또 건강함을 또 찾았네요. 건강도 건강인데 제가 감자의 그 맛 자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포카칩을 좋아했는데 자, 그럼 우리 포카칩 원재료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포카칩에는 생감자 아까 90%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혼합 식용유, 조미 가공료, 합성 향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감자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팜 올레인유, 보통 팜유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런 낯선 이름이 눈에 띌 겁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팜유. 이게 되게 궁금한데 일단 참고로 원재료명 보면은
이 쭉 적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포함된 그쵸. 그래서 보통 비타민, 칼슘, 영양 성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맨 뒤에 있어요. 맨 잘 안 나중에.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 말은 거의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가장 소수의 양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말레이시아에서 왔다는 이 팜 올레인유 이게 과연 무엇인지 박가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팜유는 이제 네. 콩기름, 어. 이제 해바라기 씨유를 능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 아 그렇군요. 입니다. 네. 그러니까 팜 뭐죠? 영어로 팜. 팜 농장? 팜? 팜. 뭐죠? 그 아니죠. 어. 그 팜은 이제 야자. 기름 야자. 네, 기름 야자 열매에 과육을 쪄서 네. 압축해서 이제 채집되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죠? 주로 동남아시아의 순간 영어식으로 나네. 다시. 말레이시아와 네.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0% 정도씩. 그러니까 정말 40% 거의 합해서 87% 정도를 이쪽 나라에서 생산한다고 하네요. 이 두 나라에 다 생산을 하는군요. 그쵸. 근데 저는 요리할 때 팜유를 써본 적은 없거든요. 보통 식용유나 해바라기씨유, 까놀라유를 쓰는데. 올리브유 이런 네, 거. 팜유를 써본 적은 없는데. 네, 근데 물론 우리가 요리할 때는 이제 팜유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야 기름인데 식용유 같은데 뭐지라고 해서 낯설겠지만 네.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기름에 튀긴 가공식품은 거의 99%가 팜유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아까 말한 이제 그 스낵류, 과자들, 포카칩, 양파린, 자갈치, 새우깡 뭐 그렇죠. 이런 거. 네. 또 라면류의 그 그쵸. 면도 아까 튀긴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100% 면을 팜유로 튀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대부분 알고 있는데 라면을 튀겼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그 소면 같이 말려서 말려도 했다. 이거는 제 친구, 그냥 제 지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 네, 설명드리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크림성 등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제빵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는군요. 네. 근데 이런 식품회사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가공식품에 팜유를 이렇게 쓰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식용 기름 중에서도 역시 가장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잘 산패가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화 지방이 많아서 보존성이 좋아서 오랫동안 두고 쓸 수가 있어서 그런 이제 회사에서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패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 공기에 이제 장시간 어떤 튀김식품을 놔두게 되면요. 고온에 가열했을 때 맛과 색상이 나빠지게 되면 냄새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튀김 같은 거 오래 놔두면 좀 색이 바래지고 맛이 변하잖아요. 눅눅해지고.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산패라고 합니다. 네. 고온으로 이제 가열을 해도 이 팜유 같은 경우는 특성이 안 변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이 산패로 변질 잘 안 되기 때문에 튀김 식품 만들 때 정말 유리한 그런 그렇군요.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식물성 기름은 우리가 쓰는 식용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이제 튀김을 위해서 가열을 하면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산패, 또 변질되기 때문에 좀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기에 그러니까 오래 놔둬도 변하지 않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 팜유를 많이 쓰는군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팜유가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 좀 먹어도 괜찮은가요? 근데 사실 이제 아까 팜유는 아까 그 기름 야자잖아요. 그렇죠. 야자. 식물성이죠. 맞아요. 네.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지만 네. 함유량을 살펴보면 포화 지방산이 50%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돼지기름 네. 있잖아요. 돼지기름은 포화 지방산이 38%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이 두 개만 비교를 해봐도 네. 팜유는 거의 식물성이지만 동물성 기름에 좀 가깝다고 그렇죠. 말을 할 왜냐면 수가 있죠. 돼지기름 포화지방산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동물성 기름에 가깝다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동물성 기름이다 보니까 이 포화지방산이 갖고 있는 해로운 점을 팜유도 역시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네. 먼저 그 액상의 팜유가 우리 혈관 내에서는 고체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딱딱해지죠. 네. 버터처럼. 네, 그렇죠. 그럼 네. 딱딱해지면 어떻게 혈액이 좀 더 끈적하게 하게 되고 그렇죠. 심하게 되면 혈관을 막게 되겠죠. 그러면 동맥경화로 또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식물성 기름이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맨날 그 돼지 삼겹살 기름 같은 거 걷어내고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자를 먹으면 말짱 꽝이네요, 사실. 네, 사실 돼지기름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그렇다는. 그리고 또 꼭 우리가 씻은 것뿐만 아니라 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이런 팜유 경작을 아까 그 야자 네. 그 트리를 심기 위해서 그 경작을 위해 동남아시아에서는 정말 수만 헥타르
네. 엄청난 그런 땅을 산림을 없애고 거기에 파묘 농장 짓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더 돈이 되니까 그렇게 당연하죠. 하는군요. 예. 그 결과 이제 온실가스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쵸. 있고. 아무래도 살림이 없어지니까. 네, 또 동물들, 이 네. 야생 동물들이 집을 잃고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웬만하면은 팜유가 들어가지 않은 가공식품을 안 먹는 게 좋은데,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 팜유를 안 먹겠다 하면 가공식품 안 먹겠다는 얘기랑 거의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한 30여 가지 가공식품 봤는데, 네. 팜유는 거의 90% 다 들어가요. 근데 사실 이런 가공식품에서 기름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쵸. 그게- 예전에 우리가 과식의 종말에 얘기한 것처럼, 당분, 염분, 지방, 이게 그쵸. 3종 세트가 꼭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팜유 이렇게까지 알게 되었고 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사를 하면서 팜유 뭔지를 몰랐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건지 알았고 우리한테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확인해서 좀 좋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팜유가 느낌상은 체감은 정말 되게 좋은 기름 같아. 그렇죠. 느낌이 좋잖아요. 식물성 기름의 느낌 확 드는데. 되게 자연 친화적인 약간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또 아까 이제 예시로 다른 과자 또 없나요? 예시로는 이거 이제 스낵류 말고 쿠키류 있잖아요. 네. 다음은 버터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이 뒷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가 써져 있나요? 밀가루, 네. 그 리얼 초코칩. 네.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쇼트닝이라는 재료명이 써져 있네요. 네. 이게 버터링에는 세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적혀져 있으니까. 근데 쇼트닝이 어떤 거예요? 이 쇼트닝은 그 값비싼 동물성 지방식품의 대용품으로 보관이 쉽도록 식물성 오인에 수소를 첨가해 고체로 만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화학 그쵸. 인공 어떤 첨가를 해가지고 만든 그쵸. 거네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비스켓을 입에 넣고 깨물었을 때 바삭거리며 부스러지는 게 쾌감의 비밀이 바로 이 쇼트닝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프랑스의 화학자 폴 사바티에는 이 기술로 1912년에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벨 화학상을 받은 어떤 제품이죠. 근데 뭔가 프랑스 화학자서 어울려. 그러니까 프랑스가 되게 베이커리가 되게 그럼요. 발달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어울린다. 제 느낌에는 프랑스가 원래 버터의 나라예요. 버터 음식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버터는 값비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값싼 버터 맛을 내는 걸 찾다 보니까 이 쇼트닝, 마가린 이런 거를 좀 만들어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선 1964년부터 이 쇼트닝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로 쿠키류의 과자나 빵, 케이크 등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되며 없어서는 안 될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쇼트닝을 이렇게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쇼트닝의 맛 자체가요 버터나 아니면 라드라고 하는 돼지 기름에 뒤지지 않고 가격도 물론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 또 가공식품의 모양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모양을 되게 잡아주나 봐요, 그게. 그리고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예쁜 모양까지 이렇게 더해주니까 그야말로 환상의 오일이라고 식품회사분들은 많이 쇼트닝을 넣게 되는 거죠. 진짜 회사 입장에서는 와 엄청 좋아했겠다. 그렇죠. 이거 제가 보니까 버터링,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레트 맞죠? 맞아, 마가레트 그 다음에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쿠키 느낌이 되는 모든 식품 쇼트닝 거의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오늘 마가레트 하나 먹었는데. 쇼트닝 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근데 쇼트닝이 제가 듣기로는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우리가 팜유 얘기했잖아요. 네. 팜유는 사실은 피하기 어려운데 쇼트닝은 들어가는 음식이 있고 안 들어가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쇼트닝은 팜유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쇼트닝에는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트랜스 지방, 이게 트랜스 지방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트랜스 지방은 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며 식물성 원료로 만들긴 했지만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킴으로써 동물성 지방보다 인체 해롭다는 경계 대상 1호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쇼트닝,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 아예 해로운 거라고 정해져 있고 그걸 가급적이면 먹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이 쇼트닝이 들어있는 쿠키나 이런 과자를 먹게 되면 아무래도 내 몸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우리 마가레트 드셨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은 뒷면을 봤을 때 쇼트닝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과자를 되도록이면 제한을 하거나 섭취라도 조금만 섭취하는 게 중요한 습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뒷면 안 봤네요. 뒷면을 보십시오. 네, 그러면 다음은 우리 편의점 자주 가시잖아요. 자주 박가수님 가요. 편의점 자주 가시잖아요. 네, 자주 가요. 네,
혹시 커피 음료 좀 자주 드시나요? 아, 저는 커피 잘 안 마셔가지고. 음. 근데 역시 아무래도 여기 현대인답게. 그렇죠. 우리 바쁜 현대인 대표하시잖아요. 그쵸. 제가 알기로 바쁜 현대인들 정말 커피 음료 많이 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최소 하루에 한 잔은 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서 편의점에서 먹게 되는 이 커피 음료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대표적인 커피 음료는 칸타타, 네. 그 콜롬비아, 네. 스타벅스 이렇게 있죠. 네, 요거 많이 먹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요거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일단 대부분 제가 그 살펴보니까 네. 커피 음료 제품 원재료면 끝 부분에 탄산칼륨 또는 탄산칼륨 또는 탄산수소 나트륨 그리고 저당 지방 산 에스테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 박가수님 활약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점점 화학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발음이 너무 세가지고. 그럼 이런 재료가 무슨 재료인지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그 식물을 태울 때 우리 까맣게 그 제가 연기 있죠. 제가 예. 나오잖아요. 그 재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탄산칼륨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탄산칼륨이 우리 산성과 염기성, 네. 뭐 알칼리성 나눠보자면 네. 알칼리성 물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잿물, 양잿물이라 하죠. 네. 여기는 탄산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그렇군요. 옛날 이 잿물, 과거에. 네, 정말 과거에는 이 잿물을 이용해서 빨래하거나 네. 머리를 감기도 할 정도로 비누 성분 세탁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비누가 없었던 과거 시대에는 이 잿물을 이용해서 세탁 효과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또 근래에는 수산화 나트륨을 이제 얻기 쉬워졌고 이걸 이제 양잿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쵸. 네. 탄산칼륨 딱 듣기에는 이거는 빨래 세제 같은 느낌인데 저도 원래 이게- 빨리 세제 먹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한테 예. 손 안 닿게 하세요. 근데 이게 하잖아요. 커피 음료에 들어가 있다. 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저당 지방산 에스테르는 뭔가요? 네, 이건 그 저당 지방산 에스테르는 자당이야 저당이야 오빠? 아, 죄송해요.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는 뭔가요? 네, 자당 지방 에스테르는 자당이라는 것은 설탕이에요. 네. 그래서 설탕과 그다음에 지방산이 네.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로서 식품에 첨가되는 유화제입니다. 서로 잘 섞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유화제 일단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요것도 약간 식품 같진 않습니다. 그 마지막 탄산수소 나트륨 뭔가요? 네, 흔히 우리가 베이킹 소다라고 부르는 물질이에요.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다 그거군요. 네, 맞아요.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또 이걸 통해 소다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또 튀김 반죽에 섞으면 튀김이 바삭바삭. 네. 또 우리가 야채나 과일에도 이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서 씻을 때 이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먹는 게 아니라 씻을 때 사용하죠. 맞아요. 네. 자,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지금 들어보면 새 식품 모두 다 식품에 들어가도 되나 하는 식품 물질들이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이 커피 음료에 이런 식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제품에 가까운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아까 탄산칼륨 네.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은 산도 조절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당 지방 자당 아, 지방. 죄송해요. 자당 지방 산 에스테르는 유화제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럼 이 산도 조절제 이게 뭔가요? 이건 가공식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 그렇군요. 뭔데요? 가공식품의 산화 네. 및 부패를 방지하고 네. 식감이나 보존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유통기한을 좀 늘리기 위한 방부제죠. 아, 얘가들이 방부제군요. 네. 근데 우리 김 같은 데 보면 방부제는 밖으로 빼야 되잖아요. 아, 따로 있죠. 근데 이 커피 음료에는 방부제가 따로 빠져 있진 않고 얘네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네,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방부제를 마시고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그쵸. 아, 그렇군요. 일단 알겠고. 그러면은 이 산도 조절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산도 조절제는 단일 약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네. 산도를 조절할 때 쓰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산도를 보통 높이자고 할 때는 구연산, 시트르산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도 사과산이 들어가고요. 또 염산이 쓸 수도 있습니다. 염산까지. 네. 네. 또 산도를 내리고자 네. 할 때는 수산화나트륨이 자주 쓰입니다. 아까 탄산칼륨 하는 역할과 비슷한 그런 걸 또 하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가 유화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유화제는 뭔가요? 말 그대로 이제 물과 기름 성분이 잘 섞이도록 돕는 첨가물입니다. 물과 기름 섞는 것이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과 네. 또 이제 물이 같이 들어가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네. 그 공장 기술자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요. 물과 기름을 섞는다는 게 애초부터 뭐 안 어렵잖아요. 되잖아. 안 되잖아요. 근데 안 그걸 섞이잖아. 어떻게 왜냐면 아이스크림도 그 유지방이랑 물이 같이 합쳐져야 되고 그렇죠. 커피 음료도 역시 물이랑 이 지방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걸 섞는 역할로 이 유화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네. 이 유화제는 발암물질을 비롯한 각종 유해 성분을 체액에 잘 섞이도록 돕는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예. 섭취 주의를 해야 돼요. 아. 이 유화제가 물과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 발암물질, 우리 그럼요. 몸속에서 잘 섞이도록 얼마나 섞이게 만들겠어요, 지금. 그렇군요. 자, 이 커피 음료 사실 예전부터 방송 TV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캔커피. 네, 맞아요. 네, 거기에는 커피 음료 같은 것들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당분만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산도 조절제라고 할 수 있는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칼륨, 유화제 역할을 하는 아까 지방산 에스테르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 하니까 진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편의점보다는 진짜 카페에 가서 그쵸. 에스프레소나 그쵸. 아메리카노 먹는 게 좀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화학 첨가제 듭니다. 안 들어가는 제품 먹는 게 참 좋죠. 네, 뭔가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죠. 봉지를 따거나 캔을 따거나 병 따는 거는 이 안에 얘들은 어떻게 유통기한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는 그래서 유통기한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네, 제가 오늘 느꼈는데 이 산도 조절제라는 게 알고 보니까 약간 방부제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먹는 좀 라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박가수님, 그 2010년도 이후로요, 모든 라면에는 MSG라고 알려져 있는 글루탐산 나트륨이 빠진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몰랐어요. 모르셨죠? 네.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알겠는데, 2000년 초부터 우리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MSG에 대한 US 논란이 그때 굉장히 컸었거든요. 맞아요. 네, 뭐, MSG 막 이러면서 논란이 커짐으로써 삼양식품은 2006년부터, 그 다음에 농심은 2007년부터, 그리고 왕뚜껑을 생산하는 한국 야쿠르트는 2010년에 MSG를 라면제를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모든 라면에는 MSG가 빠진 거예요. 오, 그럼 되게 라면이 건강하게 되네요. 그쵸.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라면에 조미료가 빠졌지만 대신 우려할 만한 화학 조미료는 여전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MSG는 빠졌지만 그걸 대체하는 화학 조미료는 여전히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 특히 향미 증진제라는 게 있는데 요즘 라면 되게 이게 많아요. 이게 진짜 많아요. 향유라 해야 되나? 그 향미유? 네. 이게 좀 따로 맞아요. 포장지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네, 아까 지금 되게 지적을 잘해준 이 향미 증진제라는 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며 어떤 재료를 어떻게 배합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또 화학용어 나오는데 구안일산이 나트륨, 구안일산 나트륨보 뉴클레오티드 이 나트륨, 그 다음에 리보뉴클레오티드 칼슘, 이노신산이 나트륨 글리신 등 이렇게 용어 설명도 굉장히 어려운 향미 증진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맞아. 근데 이게 향미 증진제가 어떤 원료로 이루어지는지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쵸. 지금 방금 제가 용어 읽기도 힘든 이 용어들이 그쵸. 향미 증진제 원료들인데. 저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이 MSG를 첨가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MSG 이렇게 딱 표시를 해서 오히려 이제 우리 그때는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쵸. 이제는 향미 증진제라는 말로 그 뒤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화학식품들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한 번에 이게 무슨 음식이 무슨 재료인지도 모를 뿐더러 제조자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입이라는 말로 굉장히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대입일 수 있긴 하죠. 사실 말하자면 이것 그럴 수 있긴 하잖아요. 너무 사책인가? 회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책이긴 예. 한데 이게 약간 자기들의 맛의 비법일 수도 있다. 그렇죠. 또 이게 유통기한을 오래 할 수 있는 비법이기도 하니까. 물론 그 얘기에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긴 하는데 제가 삼양식품, 삼양농심, 오뚜기, 한국 야쿠르트 라면 다 봤거든요. 네. 요 향미 증진제에 들어가는 재료 거의 다 일치합니다. 네, 내가 볼 때는 둘이 그냥 그 회사들이 그나마의 그 밥이다. 돌려 쓰는 것 같아요. 그쵸. 비슷하게. 예. 그쵸. 예, 근데 신라면을 예로 들면요. 면류 첨가 이게 죄송합니다. 예, 발음이 어려워 이게. 면류 첨가 알칼리제라고 산도 조절 역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혼합제제, 산도 조절제. 그다음에 향미 증진제에 특히 사탕수수에서 출출한 인공 원료인 리보뉴클레오티드 이 나트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
리보뉴클레오티드 이 나트륨은 우리 박가수님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리보뉴클레오티드 이 나트륨은 이제 MSG와 함께 라면 스프나 미원 네. 이렇게 들어가는 조미료로 간단하게 햇산 계열의 조미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MSG 감칠맛을 극대화시킨 효능이 있어서 이제 라면 스프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 그러죠? 왜냐면 2, 3% 아주 적은 양만 들어가는데도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의 맛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뭐죠? 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 네. 요거는 어떤 재료를 요리를 하건 간에 요게 들어간 순간 엄청 맛있어지기 때문에 저질 재료나 사실상 폐급에 가까운 재료를 써도 그 맛과 향이 가려져 버린다고 합니다. 아, 정말 마법의 가루죠. 네, 요것만 있으면 모두가 셰프? 셰프, 그 있잖아요. 그 짜파게티 하는 나도 요리사. 요리사.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그쵸. 올리브 짜파게티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맞아. 근데 솔직히 우리 알잖아요. 김치찌개 끓이다가 너무 맹물이다 할 때 라면 네. 스프 넣으면 바로 맛이 또 살고 그니까요. 매운탕도 마찬가지고. 나 농심하면 전화하고 싶어요. 나 요거 딴 건 모르고 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 조금만 달라고. 나 국물 요리 좀 하게. 진짜 이 말이 할 정도로. 차라리 산도 조절 안 넣을 테니까 이것만 좀 넣겠다. 근데 이거만 좀 넣겠다. 이게 그 마법의 물이라는데 요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향미 증진까지 좀 알아보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원재료명에 대해서 특히 네. 자주 먹는 원재료명들의 대표적인 원재료명을 알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좀 해보니까 박가수님 어떠셨나요? 아, 근데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영양성분표. 네. 근데 제가 솔직히 그 이후에 어떤 음식을 음식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떤 식품들. 식품을 살 때마다 뒤를 보게 됐어요. 이게 또 그런 은근히 습관이 있군요. 이게 습관이 좀 되더라고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또 제가 원재료명을 볼 것 같은데 네. 이런 습관들이 우리가 쌓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좀 판단하겠죠. 아, 오늘은 그냥 먹을래 감안하고. 그쵸. 아니면 아, 오늘은 이제 이만큼은 안 먹겠어. 다른 거 찾을래. 이런 거 저희가 소비자 알 권리 플러스 저희가 스스로 선택하고 취사하는 이런 이제 식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요 가공식품 원재료명을 제가 조금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편한 걸 워낙 많이 찾잖아요. 아, 많이 샀죠. 바쁜 현대인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맛들은 되게 신선한 맛을 원하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간편하길 원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욕망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욕심쟁이지. 예. 근데 그런 식품 회사들이 요 소비자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가공식품이지만 이 맛 자체는 유지하게 되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원재료명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맞아요. 산도 조절제니 유화제니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 들어가는 거는 한마디로 유통기한을 오래 해서 신선함을 조금 유지시키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쭉 얘기했는데 앞으로 제가 전체적인 좋은 식습관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현재 먹는 거에서 더 플러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식습관에서 마이너스 해로운 음식들, 내가 먹지 말아야 덜 먹어야 될 음식들을 가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가공식품의 양 자체를 굉장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가공식품 중에서 태기를 하는 거죠. 뒷면을 보면서 이게 그나마 이것보다 좀 낫다라고 해서 조금씩 더 좋은 가공식품을 가고 궁극적으로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요즘에도 편의점이 가공식품만 팔지 않아요. 바나나, 과일도 되게 많이 팔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바쁜 현대인들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그쵸. 네. 그렇게까지 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원재료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이거 들으시면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좀 다뤄서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가서 열심히 조사해서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끝인사 박가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